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각 당의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했습니다. 대구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비겁 고양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곤 무능한 비만 고양이라고 조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의 태도를 비판한 겁니다. 또 이번 대선은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아시아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을 직격했습니다. 호랑이 새끼인 줄 알고 밥을 줬더니 살찐 고양이들하며 지역 정치권의 무능을 꼬집었던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고 비겁 고양이가 됐다고 비판한 겁니다. 탄핵 과정에 있어가지고 대구 경북의 고양이들한테 가장 깊게 각인된 건 뭐냐면은 튀지 말자, 눈에 띄지 말자. 그래서 예스든 노든 간에 탄핵에서 입장돼가지고 유승민처럼 되지 말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이른바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호사가 정치꾼들이 좋아하는 얼치기 전략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공인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30 세대 무당층의 선택이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 공을 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떤 새로움을 보여주냐가 굉장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20대가 항상 늦게 올라오는 이유는 20대가 원하는 아젠다가 다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는. TK와의 인연과 애정을 내세우면서 TK의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지지하지만 신공항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산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의 구도는 진보와 보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이 나라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미래로 나아가려면 법률가들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한동훈 전 대표를 동시에 저격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는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구시도 공약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 78조 원 규모의 20개 핵심 사업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공약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시가 밝힌 첫 번째 핵심 공약 사업은 대구 경북 신공항 중심의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입니다. 대구와 광주 두 지역의 군공항을 이전해 신공항 중심의 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인 달빛철도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양당 후보 모두의 핵심 공약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6년 예산 안 짜면서 기금운용 계획안도 확정이 되거든요. 그게 공자기금 우리가 융자하는 부분이 그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8월 말입니다. 그게 대선이 이제 6월 달 그리고 공약이 들어가면서 뭐 인수위 아닌 인수위가 꾸려지고 그럼 그 기금운용 계획 당연히 7월 8에 추경도 할 거고 예산안을 새로 내년 예산에 할 때 거기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비롯해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도 대선 공약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월까지 정부 의결을 마치고 올 하반기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명품 금호강 조성과 서대구 역세권 개발, 그리고 대구 교도소와 법원 후적지 개발 등의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20개 핵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조 원 규모입니다. 대구시는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오는 25일까지 지역 공약 최종안을 확정 짓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또 대구시 지역별로 좀 골고루 그런 부분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그래서 양당
주요 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공약의 주요 과제들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거기에 다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구시가 지역의 현안을 얼마나 많이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되면서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과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사법 처리가 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선관위는 엄중히 사안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일정이 결정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단 선관위는 선거법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확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은 사업 설명회, 공청회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를 6월 3일까지 개최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딥페이크 선거 영상 사용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정밀히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일반 유권자가 상식을 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경우 또 조금이라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하거나 게시, 상영, 또 유포도 할 수 없으니까요. 유권자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권자들 역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선거 시기별 제한 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다르기 때문에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대구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 기업 중 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301개사를 상대로 디지털 전환 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해보니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클수록 디지털 전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응답 기업의 70%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그보다 미만인 기업은 18.8%만이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종 특성상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고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41.8%, 전문 인력 부족 26.9%, 디지털 전환 후 효과 불확실 23.1% 순으로 답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도입 단계가 62.8%로 가장 많았고 초기 단계는 27.9%, 확산 단계는 9.3%로 나타났으며 아직 고도화 단계에 이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 전환 분야는 제조, 생산이 가장 많았고 재무회계, 물류 유통 순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전환 추진의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금 및 보조금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달성군 죽곡산에는 삼국시대 유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2년 전 달성군은 제대로 된 문화재 조사 없이 이곳에 도로 공사를 하려다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공사를 멈췄는데요. 군이 곧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데 환경단체는 유적 훼손을 우려해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 죽곡산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2023년 11월 이 산을 관통해 죽곡리 강정마을과 죽곡 2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반드시 실시해야 할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사는 한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삼국시대 고분을 비롯해 토기 조각과 기우제를 지냈던 유탄형 암각화 등 각종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유적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세계사에서 얘기하죠. 티그리스하고 유브라테스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인간이 살기 좋으니까 그 자리에 터널을 쌓아서 문명이 발달한 거거든요. 지금 있는 죽곡산 일대도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달성군 지역의 새로운 부족과 도시국가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했던 문명의 시작이고 문명이 번영을 이루었던 달성군은 공사 중단 1년여 만인 오는 21일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발굴 조사를 수행한 연구원에서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가유산청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토된 유물은 인근 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출토된 유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내려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건 이러이러해서 공사를 해도 된다 그런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러면 토론을 해서 한번 시시비비를 좀 더 가린 다음에 공사 유무를 판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묵살당했습니다. 죽곡산에 남아있는 문화유적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들의 생각, 사상,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선사인과의 역사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있어야만 그들의 생각, 사상, 철학, 삶 전부를 해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를 하는 것이 역사학이잖아요. 그죠? 바로 역사학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유물은 절대로 현지 보존이라는 것이 철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성군은 공사를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이 결국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칫 지칠 수 있는데요.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선 마음 교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싱잉볼 명상이 학부모 교육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숨과 날숨, 어깨의 긴장을 한 번 더 푸시고 손가락을 천천히 하나씩 까딱 발가락도 살짝씩 그렇죠. 싱잉볼 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잔잔히 퍼지는 진동이 마음까지 울립니다. 편한 자세로 명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귀로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진동을 느낍니다. 때로는 저음이, 때로는 고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르러 지친 몸을 달래줍니다. 인도와 네팔, 티베트 지역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싱잉볼 명상법입니다. 뇌에서 신경이 전달되는 물질들을 안정화되게 보내주기 때문에 장기나 우리 몸이 움직이는 이런 아이들을 중심점에서 머물게 하면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단 내면의 마음의 평화를 제일 크게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이 이 싱잉볼 명상을 학부모를 위한 교육에 도입합니다. 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싱잉볼 명상을 전수받아 학부모들에게 전파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리를 통해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피로까지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싱잉볼 명상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싱잉볼 명상은 소리와 진동을 통해 뇌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민이 많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에게 내적 평화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엄마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심리치유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싱볼 명상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함께 심리치료형 마음챙김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절한 마음챙김과 성찰을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요즘 대학가 풍경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이 부쩍 늘었다는 건데요.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 유학을 택한 외국인 학생들이 의미 있는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중랑천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해 지역의 배봉산을 거쳐 중랑천까지 1km 남짓한 길을 걸어오며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에 참여한 겁니다. 한 손에는 집게, 한 손에는 비닐.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재미있고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같이 운동하는 게 좋아요. 같이 운동하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재밌어요. K-팝을 보고 한국 유학기를 택한 학생들. 글로벌 융합과에서 K-뷰티와 미용, 요양보호사 과정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야외 수업 현장은 한국을 배우고 같은 또래 유학생과 소통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다른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외국 친구들도 만난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줍을 기회가 돼서 한국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줘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동대문구 지역 대학인 삼육보건대와 서일대에선 교육과정 중 하나로 플러깅 캠페인을 넣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학생이라든가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이런 많은 국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깨끗한 문화 이런 거를 플러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도 이런 플러깅 문화도 알려줄 겸 그리고 건강과 워킹을 통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걷는 프로그램도 이 과목 안에 이제 녹인 거죠.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사회 일원으로 한국을 배워가는 외국인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해저 탄광에서 일하다 수몰된 한국인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을 위해 대구시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장생탄광 희생자 유족회와 귀향추진단은 대구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6명의 한국인 희생자들이 여전히 바닷속 갱도에 갇혀 있지만 유해 발굴 작업은 한국과 일본의 민간 추진단 차원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골 수습 지원을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1942년 2월 일본 우베시에 있는 해저 탄광이 무너져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수몰돼 목숨을 잃었고 이 중 대구 경북민은 73명입니다. 달서구의회가 성서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권숙자, 황국주, 박종길, 도하석, 김기열 의원은 최근 침체되어 있는 성서지역의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용역은 성서지역 활성화 방안과 유휴자원 활용 방안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용역 결과는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으로 달서구의회는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한미용사회 대구중부지회와 SK브로드밴드 대구본부가 상호 공동 발전과 교류 증진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앞으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긴밀한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원책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미용사회하고 SK 좋은 협약을 통해서 각종 제품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SK라는 기업이 미용사회하고 같이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좋은 일도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구 경북 지역센터가 달성군 화원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사회보장 서비스 사용자 대상 전산교육 및 바우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상시 조사를 통해 지역 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구유아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5일 어린이날에 그림책 연계 놀이축제를 개최하며 참가 가족을 모집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3세에서 5세 유아를 동반한 200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가족들이 교육적 활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구청은 제40회 중구 구민상의 수상자로 총 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각각 지역사회 부문과 사회봉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변상호 씨, 권혁대 씨, 손준석 씨입니다. 이들은 중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이며 지속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대구FC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3라운드에서 김해FC를 2대0으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대구FC는 다음 달 14일 FC 안양과 코리아컵 16강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